체제가 지금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그렇죠. 저는 학계 포럼 같은 데서 거의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안 부르는 네. 정도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와, 그러니까 무섭다. 저는 그런데 또 이제 뭐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교수를 부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없었으면은 뭐 이렇게 교수 부를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뭐 내란 특검이니 난리치니까 제가 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교수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싶어요. 오히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지금 신규진 교수님이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당원도 아니고 예, 그냥 예.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고 여의도 예. 연구원에서 연구 이제 데이터랩 센터장으로 있었고 저는 이제 전략 자문을 해주는 입장인데 이제 뭐 익스터널 어드바이저 입장인데 뭐 같이 이렇게 블랙리스트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민수 후보나 이 장동혁 후보 특히 이렇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올드미디어랑 한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정서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같이 전당대회 러닝메이트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됩니다. 마음이 이제 동기화되는 예, 그런 경험을. 정서적으로. 네. 예. 뭐 그것 관련해 가지고도 논평도 많이 하시고 네. 방송 다니면서 방금도 또 KNL에서 또 KNL. 방송하셨고 네. 지난주에 제 채널에서 하신 방송을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보고 제가 네. 예, 많은 그 또 이번에 선거 나오신 분들한테도 예, 예. 잘 봤다고 많이 아, 이렇게 정말요? 피드백 많이 주셨어요. 예. 뭐 이번에 나온 분들 많이 우리가 그날 다뤘잖아요. 그쵸. 주로는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 이제 네, 당대표 네. 후보들 많이 다뤘지만 뭐 김민수 후보라든가 뭐 최수진 후보라든가 손수조 후보 많이 다뤘는데 이번 전당대회 일단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뉴미디어의 약진. 저는 그렇게 딱 한마디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과 우파 지형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관변적인 체질, 그다음에 이게 탑다운 방식의 이제 상명하달식의 그런 체질이 이번에 뉴미디어를 통해서 과도기다. 아직까지 뉴미디어가 패권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좌파 진영에 비해서 우파 진영은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대중이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없는 정당이에요. 네네. 관변적인 정당 성격이 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면 뭐죠? 이명박계, 개파. 개파 서면은 그거에 따라 줄을 서는 그런 이제 조직 성향, 거기다가 영남,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 그다음에 남성 이런 체질이 강했던 정당인데 확실히 윤석열 정권 이후로 이제 체질 개선의 조짐이 보이면서 사실 이제 체질 개선이 되려면 극심한 어떤 과도기 네네. 그런 과도기를 지나는 게 이제 고통이 되게 심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근육이 나오는 게 고름도 짜야 되고 외과 수술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정치적 동력을 좀 수혈을 받았다. 이 광장에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광장에 기존에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있던 그런 식의 아스팔트 세력이 아니라 이 계엄 탄핵을 계기로 해서 어찌됐건 소위 말해 정치 저관여였던 사람들이 고관여로 예. 왔고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제가 그 디지털 의병장이라고 불렀던 자유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가치 중심적으로 광장에 나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최초로 지금 우리가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또 맞물리면서 장동혁 돌풍도 사실 뉴미디어가 만든 거고요. 맞아요. 대중이 맞습니다. 만든 거고 예. 지지층이 만든 거고 김민수라는 사람도 완전히 올드미디어에서 블랙리스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차단되다시피 한 사람인데 우리가 만들었어. 심지어 대표적인 사례는 김민수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 했던 발언을 이제 메이저 주류 매체들이 그쵸. 공격을 하니까 그걸 모르고 일단은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근데 4시간 만에 이제 교체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런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심지어 차석이에요. 차석인데 그러니까 지지율은 1등이었습니다. 여조는 1등. 여론조사는 1등이었어요. 맞아요. 예. 이건 엄청난 건데 사실 이제 여러 면에서 올드미디어 대 뉴미디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장동혁의 돌풍 뉴미디어가 만들었고 김민수의 약진 네, 정말 맞아요. 레거시 미디어나 올드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고 매장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슈퍼스타로 만들었다라는 거 전당대회 맞습니다. 그거 그리고 우재준 대 손수조도요 모든 원내 세력 원내 조직이 우재준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재준 대 손수조가 뉴미디어와 지금 현재 그 올드미디어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형세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아까 5대 5다. 말씀하셨던 과도기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쵸. 우리 조금 더 가야 된다. 조금 더 가야 돼. 그러면 근데 조금 우리가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기성매체나
그런 되게 관변적인 체제에 머물러 있는 이 당의 수구 기득권들이 상당히 지금 쫄아 있다. 아, 좀 왜 당황했다. 과거에는 진짜 뭐 이렇게 뭐 종이신문 보고서 스크랩하고 뭐 그러면서 나가서 떠들고, 예, 그러면은 지지층들은 그런가 보다 이랬던 당이에요, 이 당이. 근데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조중동을 보고 와서 근원조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예. 네, 그리고 가격, 이제 네. 지금은 보세요. 장동혁 후보한테 모여지는 그 정치적 에너지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모여지는 에너지가 강합니까? 지금 기세가 막 다 넘어왔잖아요. 확실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모르겠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이렇게 한동훈계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조중동이나 해서 계속 김문수 찍어라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관변적인 거고 장동혁 막으려 김문수로 향한 친한계. 친한이라면 김문수를 밀어라. 조중동을 본다면 김문수를 밀어라.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예, 요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예, 최악보다 차. 최악보다 그러니까 차. 이게 지금 한동훈이 딱 좌표를 찍으니까 그들이 한동훈 이제 지지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균열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한덕수 후보 교체 때. 네. 한덕수가 당원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여주 이겼잖아요. 근데 네. 그날 하루 만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저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역정대 한덕수의 정치적인 역사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우리랑 같이 스킨십을 했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짧게만 네. 봐도 경선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보랑 애착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준 건데 내가 준 그렇죠. 표는 내 마음을 준 건데 어떻게 갑자기 뭐 뻔히 지금 경선하는 거 알면서 참여 안 한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 그걸 왜 당의 누구누구 주류들이 막 그걸 이렇게 몰아가 이런 느낌의 저항이 엄청났었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니들이 뭔데 지령을 내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사실은 그때 위에서 약간 그 원내 주류들이 한덕수야라고 하니까 사실 몇몇 스피커들이 그런 거를 충실하게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지지층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사실 조직들이 다 김문수를 붙었고 김문수를 밀었어요. 근데 지금 결선까지 끌어온 게 누구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막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막 80대 20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민심은 이런데? 라면서 이렇게 이 동력으로 쭉 갔는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그 후보의 메시지가 상당히 민심과 호흡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거 방식 맞아요. 따라와.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있잖아 야합 정치. 거의 협잡질 수준의 그 뒤에서 막 안철수 만나고 뭐 둘이 조용히 대화해가지고 뭐가 합의가 될 것 같았으면 밀실에서 하고 합의를 발표했을 거예요. 근데 그치.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주고 만나고 싶어. 있습니다라고 그 포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합의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로 안철수 지지층들이 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안철수에게 우호적이구나라고 느끼게 하려 이런 게 굉장히 올드한 정치잖아요. 우리 예전에 많이 80년대 90년대에 많이 봤던 정치입니다. 그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저는 그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 솔직히 말해서 전 장동혁 후보 캠프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캠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 있었고 지금도 계신데 막 저한테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구나 저랑. 김문수 후보 디스하냐고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문제점은 이제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자면은 너무 좋아요. 예. 저는 팩트만 가지고 논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거를 잘 수용하셔가지고 그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잘 디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 그거를 그리고 본인들이 못하면서 신경질만 내요. 그런데 그게 그 신경질 내는 방식도 정말 고리타분해요. 뭐라 그랬냐? 꼰대적으로. 네. 그 장동혁 말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는 유튜버들 네.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아스팔트에서 노력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깊은 점점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워딩 자체가 이게 정치인의 워딩이 맞나 일단 너무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올드하고 안 올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되게 오만하죠 예. 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요건 제가 하나만 더 네네네. 보탤게요. 네. 저는 이제 스피커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의 이제 논평을 해야 되고 어디 뭐 여기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또 이제 항상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피하고 싶을 때는 제 방송이면 아예 안 해요. 근데 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기준은 제 양심의 소리를 해야 돼요. 제가 만일 제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맞아, 해가지고 맞아. 뭐 뭔가 내 가까운 내 친한 사람들이 있는 캠프에 유익을 끼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 식으로 방송하기 싫거든요. 정말 저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우파 시민들이 뭔가 감정적인 충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현의 수위를 엄청 조절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의 시점이나 이런 걸 조절해가면서 하는데 듣는 말이 새치 혓바닥에 놀아놨다 이러니까 저도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정했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 대표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때 전에도 방송했을 때 그랬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게 싱크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지금 이렇게 되게 제가 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최근에 네네. 되게 주목받는 저도 주목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우리끼리 이런 쪽으로 얘기지만 이제 돌려서 얘기하자면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요 교수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양자일 그쵸. 경우에도 태기를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히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이렇게 뭐 또 재탕이니까 별로 이렇게 신선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후보 모르던 사람인데 우리가 선뜻 어떻게 믿어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싱크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사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동혁 후보나 김민수 후보나 처음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막 맞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제 에릭가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장동혁 후보로 정했어요. 근데 걱정돼요. 걱정돼요. 저도 지금 소통 하는 데마다 다 그래. 다 그래. 이제는- 장동혁 후보로 나 정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한 70점 대 80점 이런 거면은 뭐 무난하게 70점도 괜찮아. 그 정도도 감내할 수 있어. 이럴 텐데 정답과 오답으로 지금 나눠진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장동혁 후보한테 선뜻 잘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에릭가리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로우키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게 한다는 특히 청년 정치인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쨌든 청년 그로서 이 바닥에 자기 생업처럼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그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뭐 줄 서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직업 정치인으로 저는 프로 의식도 되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생명을 네. 걸고 뭐 큰 모험을 근데 하는 정치인들을 맞아요. 칭찬할 수는 있지만 꼭 그걸 안 한다고 그걸 해서 안다고 나쁜 정치인인 건 나쁜 아니에요. 정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최근에 몇 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정인 거론을 안 해도 최근에 그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저 장동혁 지지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최근에. 공개적으로 한 공개적으로,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한 거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예를 들어서 얘기 되나? 예, 공개적인 뭐 거는. 페이스북에 뭐 김근혁 김금혁. 예, 그분도 저 장동혁 지지합니다. 할게 이게 페이스북에 했으니까 해도 예, 되겠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한테만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뭐 백지원 씨 같은 분도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은 소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 김문수 후보님이 정치공학적으로 되게 유리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소신을 말했다고 봐야 그러니까 돼요. 이거는 배팅도 아니고 배팅, 소신이, 질 거 소신. 알면서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 소신인 거죠. 이게 뭐냐면 뭐 승부나 줄서기와 상관없이 이 친구들은 그거를 본 거예요. 우리가 소신으로 우리가 우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설사 내가 100% 장동혁 후보를 알거나 믿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나 김문수 후보님 보여주는 리더십이 지금 상황에서 잘 작동하지 않겠구나라는 소신인 거예요. 우파를 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토론회에서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 한동훈을 공천하겠다. 그치. 저는 그런 선택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그냥 당의 자산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지금 내부 총질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 문제다. 이 당의 위기는 내부 총질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서사가 아예 싹 발라져 있고 당 대표니까 그 자산이니까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승리할 지역구에 공천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네, 아니 좀 치열하게 맞붙을 만한 어떤 격전지도 아니고 승리할 만한 양지. 그게 사실은 정말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될 것 같아서 뭐 줄을 서든 뭘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김문수 후보님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자분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거지 한동훈 걔랑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을 내는데 한동훈도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된다. 진짜 뭐 험지 같은데 뭐 조국하고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겠구나 얘기를 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해요. 내가 좀 한동훈하고 치열한 토론을 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않도록 맞아, 맞아. 내가 만든 호통을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조건부면 전제를 돼요. 잡았으면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분은 당대표도 하신 분이고 뭐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한동훈 지지자들 표 받겠다고 하는 야비한 화법인 게 너무 야비한 화법인데 그것도 굽신굽신거리는 거잖아. 굽신굽신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이것도 본인 육성으로 한 이야기인데 네. 저기 PD님 제가 이제 링크 보낸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연합뉴스 TV라는 뭐 연합뉴스 TV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린 최악을 막자라는 그 선동 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걸 이제 장동혁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찍자라고 이미 다 이해한 상태에서 김문수한테도 질문이 갔어요. 그런데 이걸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당의 단결을 위한 절박함에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런 마음을 나랑 공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들으세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더러 차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최선은 자기라는 거잖아요. 한동훈은 그리고 사람을 그냥 개차반 취급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리고 단결을 위한 절박함이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장동혁을 막아야지 우리가 장동혁 빼고 단결 이거거든요. 한동훈의 그 글은 장동혁을 잘라내자, 장동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저항해서 막아내자라는 거. 그거 어떻게 단결입니까? 선명한 갈라치기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김문수는 단결을 위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한동훈의 단결 방식과 김문수의 단결 방식이 같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김문수가. 이게 저는 김문수 후보님 보면 정말 옛날에 황교안 자유미래당인가? 미래통합당에 황교안 자유한국당이었다가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된.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황교안 똑같다. 똑같아요. 황교안 그분이 뭐 어땠었냐면은 자기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제발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라 그랬다면서 유승민 세력하고 합치죠. 제가 황교안 전 대표의 그 당시 저기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요거야. 똑같아 통합. 다니는 데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명이 미래통합당이 됩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보면은 그때 황교안이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내각의 총리였다라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그 아스팔트 탄핵 반대 세력하고 연대해가지고 자기가 당권을 먹더니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주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우파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쵸, 예. 의병이 된 사람들의 목소리 이걸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들어오면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저 지금 탄핵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오히려 투표의 어떤 열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통합은 오히려 선거 필패 공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전혀 안 듣고 그때는 그걸 누가 주도를 했냐? 레거시 미디어가 했습니다. 우리가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의 김세연의 이준석의 이런 사람들이 조중동과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세력을 부활시키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기득권 정당에 같이 붙이고 심지어 나중에 그 권력을 이제 자기네들이 쟁취할 수 있게 만드는 판을 조중동은 사실 그 이해관계로 한 건데
황교안 대표는 딱 먹혀가지고 통합한다면 어떻게 됐죠? 심지어 자기 공천도 험지로 나가버렸어. 종로로. 그래 그러면 1.4 당하는 거거든요. 그쵸. 딱 찍어가지고 공격당하. 차라리 비례로 그냥 비례한 중간 순번 나가는 게 낫는데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전사하고 본인은 이 당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가 원하는 사람이 당을 다 장악했죠. 김종인, 이준석, 이준석 뭐, 이런 사람 다 먹, 김세연 뭐 이런 사람 다 먹었었죠 그때. 이게 똑같아요 지금. 김문수 똑같아요. 후보님도 그 광장의 열기로 이렇게 대중 당원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예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권 후보 주자까지 반열에 올랐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추억 때문에 지금 정이 떨어진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서운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는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은 약간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왜 진짜 고시 공부하는 되게 고학생의 연인이 있었어. 그래서 네. 밥세 먹이고 막 해가지고 어버 키워가지고 고시 합격해놨더니 네. 합격시켜놨더니만 막 자기는 이제 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고시 합격한 거야. 나는 지금 체급 올라가가지고 나 열쇠 3개 가지고 온다는 막 집안 좋은 뭐 손자리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서운하대. 나한테. 비유의 왕이야 비유의 예. 왕. 아니 딱 그거야. 마음이 상했어 정말. 그래갖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정 떨어지는 한동훈과의 지금 그러니까, 야합을 예. 숨기지도 않고 예, 본인이 숨기지도 더 않고, 구애해. 더 구애해. 와. 그래가지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서 야 내가 잘 풀려야지 너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우리가 말이야. 떡고물 먹으려고 이런 정치에 건가요? 지금 인게이지 되는 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했으면 저는 약간 그런 오만함도 느껴졌어요. 예. 너네가 어쩔 건데 우리가 니들이 당권 어쩔 가지면 건데? 우리가 당권 가지면 너네 좀 서운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협박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낡은 정치는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솔직히 제가 조금 저더러 이제 막 일부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심 교수 그러다가 무슨 뭐 친한동훈계로 친장동혁계로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친장동혁계를 우리,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계속 메시지 내는 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 진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진심으로 그런 조언을 네.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가. 저는 되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 정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라든가 또 포럼에서의 발제라든가 맞아요. 이런 걸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호소를 호소를 했는데 엄청 했어. 들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들은 것도 정말로 없고 들은 게 한 개도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참 메시지나 이런 거를 그 지지자 관리를 잘 못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막 저한테 와서 너 왜 자꾸 디스하니 너 왜 자꾸 이러니 그러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그렇게 블락당한 거를 몇 번 경험을 한 게 약간 이제 거기서도 지금 보세요 김문수 후보님한테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었어요. 네. 그 반피 씨 같은 거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후보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다 이탈한 거예요. 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막 그랬어요. 막 제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윤어게인 나가시는 분은 저한테 막 김문수 후보님 전화번호 뭐 전화해서 제발 교수님이 좀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막 읍소를 하고요. 어떤 분은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청년들하고 김문수 후보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거 대선 후에 그런 거 뒤풀이식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도와준다. 얼마든지 싶지. 그랬는데 거기서 불락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불러 모아서 밥 사 먹이고 그래. 다음에 나 당 대표 나오면 그러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해 이러고 빠이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아젠다나 이런 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번에 저는 사실 전당대회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장동혁의 메시지, 장동혁의 행보가 좋다라고 호평을 한 것에 초기에 이제 작년에 당했던 것을 이제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장동혁 못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예. 저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뭐 원래 안 믿어요. 그리고 원래 안 지금도 믿어, 안 나도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예.
그 행보 그 발언을 우리가 이용해야지. 된다. 정치인은 우리의 이용도구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준다. 그럼 그걸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호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정치인들도 맞아요, 영향받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야지 그 사람들도 일종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도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요. 근데 뭘 믿기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이제 딱 연설 시작했죠. 뭐 대구에서 연설 시작으로 그리고 또 TV 토론 처음 이제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가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질문이 그렇게 오면 나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뭐 처분을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때 장동혁 후보에게 이제 골든 크로스 당한 여론조사가 나왔고 맞아요. 또 많은 유튜버들이 장동혁 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제 네. 많이 이동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유튜버와 어떻게 보면 거의 절연식으로 뭐 전환길 토론회를 가니 안 가니 이거 가지고 안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떠밀려서 나오듯이 맞아.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논평이 우리가 바꿨다. 김문수 후보도 바꾸고 김재원 최고 후보도 실제로 그때 내부 총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연설에서. 이런 걸 보면서 기뻐했는데 희한하게 갤럽 여론조사를 아주 넉넉하게 이기는 여론조사 때문인지 그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솔직히 되게 독이 됐고 갤럽 때문에 사실 결선까지 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후보 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선명성을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정치 상품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핸드폰을 사든 아니면 우리가 뭐 차를 사든 뭐 하면은 막 맞춰줍시다 굽신굽신한 사람 잘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는 네. 그 제품의 실제 성능 이런 그쵸? 것들을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보는 거지. 근데 막 윽박 지르는 거야. 네가 뭔데 이거 신상품이고 네가 뭔데 알고 뭘 알아. 내가 30년 정치했으니까 날 따로 이런 식으로. 아니 영업사원이 막 호통을 치는 거야. 영업사원이 야 이거는 30년 된 제품이라서 아는데 네가 뭘 알아. 지금 사람들은 다 쿠팡으로 막 테무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저 되게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김문수 찍을 거야. 나는 뭐 테무산 뭐보다는 태무산 뭐래더라? 뭐 태무산 에어컨인지 뭐보다 아니 아무튼 뭐 태무산보다는 네. 골드스타 에어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막 뭐 로켓 배송으로 가고 있어요. 로켓 배송으로 막 오늘 저기 하면은 내일 아침에 온단 말이야 새벽에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재봉틀 물레 돌리고. 네, 물레 돌리고 있으면서. 야 이게 100년 쓴 거야 임마. 이게 더 좋은 거야. 100년 동안 계속 쓰이고 있잖아. 네, 뭐 그러면서 야 쿠팡을 어떻게 믿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100년 기업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이게 근데 그거를 제가 김문수 후보님 개인을 무슨 디스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원래부터 김문수 후보님이 되게 잘 되시길 바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지지층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닿길 원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면서 장동혁 디스로 나가는 거예요. 장동혁 디스로 나가는데 그 디스가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배신자다, 기회주의적이다 그러면 딱 거기서 막히는 거지. 한동훈은 더 배신자인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사실 김문수 후보님하고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싱크됐던 거는 그 탄압의 역사. 김문수 후보님이 어쨌든 우리 진영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한 것에 대해서 지지층하고 함께 싸워줬다라는 거, 아스팔트에서 풍천노숙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흑역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과거에서 지금 제도권의 완전 원탑 정치인이 됐다라는 자부심, 착각. 그 차이가 너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도권 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계엄을 드러넣어서 막았다. 그거 저 자꾸 이제 그쪽에다가 아부를 떨잖아요. 그리고 뭐 또 난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충분히 좋아할 만한 정치인이야. 나 책을 올라가서 나 이제 고시 합격했어. 나 지금 연수원 들어갔어. 너네들이 뭐 원하는 줄 알아. 딱 그렇게 맞춰줄게. 이렇게 느껴져. 또 레거시로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영교랑 그 계엄 때도 꽃꽃문수로 뜬 것도 나 사실은 내가 윤석열은 나보다 후배야. 내가 뭘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꼿꼿해 서영교 걔가 까보니까 나는 꼰대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꽃꽃문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신호가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실제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고 사람들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서영교 서영교의 그 꽃꽃문수는 자기가 계엄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계엄을 찬성해서 난 계엄은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하는데 서영교가 국회의원이 나도 국무위원인데 국회의원 3선 했는데 나도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 윽박지르니까 기분 나빠서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땐 또 얼마나 그 윤통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굽신거리는 발언했습니까? 대통령이 뭐 오지도 않았는데 뭐랬더라? 한동훈을 디스하면서 뭐 그랬죠. 폐륜적인 거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먼저 오시는 게 맞다는 도 이렇게 그런 아부성 발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정치적 레토릭이 어쩌고 하지만 지금의 지금 세대들 지금의 유권자들은요. 그냥 직거래 맞아요. 이 직거래하면서 소통하길 원하지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이 말하면요. 그냥 사람이 좀 신뢰가 안 가죠. 네. 그런데 장동혁이 지난 이제 그 결선 발표 이후에 했던 기자회견 딱 2명만 했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TV조선 기자가 이제는 떨어진 조경태 안철수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당락 결정지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탠스면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보셨죠? 그거 네. 17만 원이 지금 나왔잖아요. 딱 그거 지금 20만 넘었어요. 20만이 넘었어요? 예. 헐. 그거 계속 나와요. 나 그 조회수가. 13만일 때 봤는데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17만이어가지고 또 네네네. 그 제가 이제 그 대표님 방송을 보면서 이거 되게 잘하셨다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와 20만이 넘었어요. 그 바이럴 아세요? 탔네. 제가 그 정치인 발언하는 거에 배경음악 간 게 처음이에요. 약간 감정 고조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굉장히 짜릿한 순간이거든.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정치적 유불리 뭐 그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걸로 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이 바꿀 생각 없다는 걸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고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또 과거에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파 쪽에만 계속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처음 겪어봐요.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와의 이 내전 이런 거를. 근데 맞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고 지금 요새 많은 그 인플루언서나 스피커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아주 주요한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좌파를 배워야겠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시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있으셨던 분을 제가 한 번 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윤통도 참 나이브했고 나도 참 나이브했다. 아유. 이제서야 안 거야. 이제서. 그러니까 슬프다. 뭐냐면 이게 협동조합에서 군대 저쪽은 군대야. 최강 군대야. 군대는 어때요? 상명하복 충실하죠. 전투를 하는데 군대가 이깁니까? 이 개모임이 이깁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은 이거예요. 저 공중파 2개 정리하면 분위기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우리가 뭐 조작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걸 해제만 해도 정상화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와 저는 그걸 그렇게 막아낼 줄 몰랐어요. 저들도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그 방통위원을 투입을 안 하는 방식으로 막아내는. 그러니까 그쵸. 방통위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은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민주주의 파괴자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법치로 될 거라고 생각한 그 나이브함. 왜냐하면 그 검사들은요 항상 언론에서 이렇게 항상 그 윤통은 검찰 뼛속부터 검사여가지고 나쁜 사람들 때려잡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언론의 서포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가로 갔을 때는 언론이 그렇게 서포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갭을. 근데 약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나이브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도 군대가 돼야지 저 악성 군대에 맞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맞아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깨달음을 준 게 그 좌파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좌파들은 그런 게 노무현 사후부터 착착착 노무현 때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 정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모든 거를 걸고 결기 있게 내가 죽더라도 나서겠다. 정치 생명을 걸고 나선 사람이 장동혁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 정말. 그래 이번에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중립적인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도 않아. 다 비판적이야. 다 그냥 극우 낙인 찍고. 맹비난하고 있어. 맹비난. 진짜 딱 극우 낙인을 찍고 있어요. 그냥 이거 전환길이고 윤어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 저는 좌파 방송을 몇 개 좀 봤거든요. 굉장히 그 멸시하더라고요. 아예 사람 자체를 멸시해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럴 거 알면서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김문수 쪽 캠프에서 김문수 스피커가 없잖아요, 사실상. 레거시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뉴미디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정도가 이제 뭐 역할을 유일하죠. 하고 있는, 예. 근데 사실은 뭐 그 종편 같은 데는 친한파가 다 장악을 했고 저쪽은 다 좌파가 장악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그 장동혁에 대한 그런 인신 모독이나 이런 거를 김문수 캠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하니까 황당한 거지. 예. 그걸 딱 네.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한동훈이랑도 뭐 정상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절박함을 그래서 공유하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층들이 장동혁을 더 지켜야 될 이유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게 1차에 김문수 찍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1차 때 내가 지금까지는 김문수 찍었는데 이거 한동훈 때문에 바꾸겠다라는 고백 흔들리고 있다 고민된다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전략을 짤 때도 있거든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지난주 내내 그 한동훈 지지층들 위드훈이 뭐 이런 데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이미 장동혁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결집해야 된다는 이야기 스멀스멀 하고 있었어요. 결선 투표 아직 가기도 전에. 그래서 결선 투표 가면은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걸 내가 좀 알려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한동훈과 김문수가. 자기들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최악의 그림으로 가장 나쁜 방법. 가장 나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앉아서 뭐 득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또 투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말 그대로 정말 거기서 완전 밟히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장 후보 본인이 막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뭐 그냥 앞뒤가 없이 끝나는 건데 장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이 옛날에 좌파에서 그 노무현 신드롬 났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노무현 신드롬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맞아. 거기서 시작됐어.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있어. 노무현의 그 딱 한 번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무현의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딱 순간이 있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일보가 신문입니까? 그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 다 뒤집어져. 그 당시는요 좌우 다 통합으로 조선일보가 그냥 모든 지식인의 의제를 다 지식인 아젠다를 선점하던 때예요. 그때는 적당하게 조선일보가 부풍 조작해주고 막 그 냉전 시대 반공의식 좀 자극해주고 그 뭐 맨날 조선일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은 아주 정치가 쉬웠지 보수파들은. 그리고 사실은 좌파 지식인들이나 좌파 정치인들도 조선일보에 상당히 기생하고 눈치를 보던 시기예요. 조선일보에 찍히면은 그냥 지식담론에서 아웃되던 시기. 그래서 사실은 진중권을 키운 것도 조선일보예요. 저는 그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진중권이 조선일보 조동마 출신 조선일보 독자 마당이라고 저 진중권이 거기서 막 트롤짓 하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내가 그 몰랐구나.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아예 그 조선일보의 온라인 공간에서 뭐 지금 안티조선 글빨로 운동하면서 안티조선 네, 그 논객으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와, 따면 갤러 그렇구나. 같은 거지. DC 갤러. 그렇구나. 네, 거기서 키베 뜨면서 그리고 진중권은 무슨 내 무덤에 책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뱉어라 그거 막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무덤. 그리고 안티조선 운동 강준만이 하면서 그러면서 뜬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제 그거 같이 했던 사람이 변희재인 거예요. 네, 예. 그 지금 아주 대접받고 있잖아요, 진중권이.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의 위상이 그때부터 사실 안티조선부터 이렇게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최초로 얘기한 게 노무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인이 조선일보를 대놓고 디스해?
근데 지금 이거였어, 또. 조선이 TV조선의 강적들의 이제 고정 패널로 진중원을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하는 건 그 죄다 우파를 향한 독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선이 근본 없는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미 그렇게 됐죠. 이미 그렇게 근본 돼버린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됐고 패권도 상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좌우할 거 없이 조선일보가 대단한 문화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이제 우파 내에서의 그리고 나서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문화 전쟁에서 완전히 그쪽에 넘어가면서 우파 내에서만 호통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호통치듯이 니들이 뭘 알아 내 말 들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거센 뉴미디어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찔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막 극우몰이하고 뭐 윤어게인 아니 뭐 해도 자꾸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한동훈을 막 살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을 그 기사 타이틀에 넣으면서 일단 예. 네. 일단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 투표를 보면 김문수가 인기 1등,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1등 한 것만 가지고도 레거시 미디어가 패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결과입니다. 자기네들이 계속 뭐 나쁜 거 있을 때만 보도했던 사람이 김민수인데 지금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됐고 당원 투표도 또 2등이에요. 1등이랑 큰 차이 안 나고. 사실 장동혁이 딱 그 탄력 받았을 때가 저 우은도 이제 시대 정신과 조응한다고 보는데 장동혁 후보도 처음에는 우리가 좀 미심쩍었던 것처럼 본인도 미심쩍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렇게 갈 때 우리도 장동혁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장동혁 후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가 맞나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감지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토론회 나갔어요. 7월 그때 토론회가 나간 게 7월 15일, 16일이었는데 장동혁이 이제 만들었던. 네, 처음에 예. 그 토론회 제가 발제자로 나갔는데 네네. 그때 전한길 쌤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한 게 많이 이제 그 올드 미디어에서 극우몰이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화력이 한 그 윤상현 의원을 막 그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나중에 원내 의원들한테 막 사과까지 했어요. 내가 전환기를 국회로 뭐 보낸 게 뭐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레거시 미디어와 이 원내 세력이나 다 보면은 윤상현 막 이렇게 목을 자르고 그렇게 순장조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제 이런 기억에 거였어요. 그 주에 월요일이 윤상현이고 화요일이 장동혁이었거든요. 장동혁이었지. 그 지금 이게 우리가 평소에 봤던 국민의힘 분위기면 윤상현이 작살나는 거 보고 장동혁은 전환길만 숨어야지. 딱 잘라야 돼. 맞아, 잘라야 돼. 우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근데 이제 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렇게 막 기사가 너무 악의적으로 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허위 보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요 지금. 제가 거는 건데 그거는. 예, 근데 예. 화요일 날 장동혁 그 후보자 토론회 때는 똑같은 패널 구성인데 네. 여기는 악의적인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전환길 강사도 계속 유지했고. 다 유지했어요. 조선 예. TV조선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호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히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계로 분류됐을 때 한동훈이 이렇게 그 자기 라인의 기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이 다 장동혁 팬이 된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팬이 됐다기보다는 우호적인 우리 세력이 된 거야. 편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일단에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긴가미가 자기들도 미심쩍었던 거야. 전당대회 지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이제 변한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아예 이쪽은 모를 저기 수가 한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 친한 게 그 기자 중에 한 명은 그 완전 거의 사보타주 가까운 기사를 막 쓰더라고요. 누구 뭐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막 뭐 정신 나간 거지.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막 엄청 큰 막 뉴스처럼 막 보도를 하고 그거 막 썼다가 실수했는지 막 뭐 수정하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자들이 에리까리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튜버 중에도 옛날에 그 한빠 유튜버 네네. 한동훈 지지 채널들이 오히려 더 장 후보한테 우호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한동훈 지지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치. 거의 다 장동혁으로 왔어요. 거의 다 장동혁으로 왔어. 제가 뭐 거의 알거든요. 거의 다 그쵸. 장동혁. 뭐 잘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뭐 김문수로 가거나 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태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유튜버들은. 맞아. 스타가 그러니까 거의 필요하니까. 그 항상 팔로우할 대상을 찾는 사람은 하여간 여기서는 또 여기서 지금 장동혁이 팔로우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 이 생태계를 보면은 그게 제일 그 정치 시장을 트렌드를 그냥 바로 직거래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조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어. 긴 설명 필요 없어. 알고리즘이 터져요.
전에는 갇혀 있는 진짜 닫힌 방송이 나 혼자만 문 닫고 혼자 하는 방송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알고리즘 밖으로 팡 터져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니즈를 잘 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 시청자들은 영웅 서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요. 그게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장동혁이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 왜냐면 영웅한테는 고난 서사가 필요한데 그 고난을 지금 좌파들하고 한파들이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타도어를 막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레거시 미디어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에 뭐 제일 힘센 것 같은 사람이 또 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대권 주자였던,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들이 장동혁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막 그 안에서 저쪽 저 기득권 세력은 막 합종 연행을 하고 있고 막 야합하고 있고 협잡을 하고 있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자, 일단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장동혁이 이기는 거, 김문수가 이기는 거. 장동혁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장동혁이 이기는 경우와 장동혁이 지는 경우 각각 장동혁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 저는 장동혁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후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의원도 장의원 나름대로의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대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장동혁, 우리가 그 질문하고 연동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얻은 건 뭐냐면 장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되냐 안 되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두 가지 아젠다 정도는 얻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장동혁이라는 대권 후보를 우리가 한번 키워볼만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민수라는 당대표 후보를 키워볼만 하다. 그렇죠. 예. 김민수는 최고위원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장동혁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장동혁과 김민수 투톱 체제로 갈 수가 있어 우리가. 그 기사 한번 보죠. 네. 그 김민수 이제 최고죠. 김민수. 이렇게 불러서 너무 좋다. 김민수 최고가 오늘 보니까 맞아. 한겨레인가 경향에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당하더라고요. 구구몰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뭐냐면 단계 게이트로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계 게이트 이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딱 그 좌파 매체가 이제 한동훈 이제 뭐 마타도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프레임을 잡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옳은 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김민수 최고가 정말 판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민수 최고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립,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도 뭐 러닝메이트는 없다, 중립적인 스탠스였는데 아니 그 표현 조금 다른 게 우리 우파 시민 여러분이 제 런닝메이트다. 당원 여러분이 런닝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김민수 최고는 그러니까 당대표한테도 당대표가 잘못 가면은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지지층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이번에 되게 조금 이게 약간 저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이게 단계 게이트를 탁 터트리고 간 그 시점이 되게 좋았던 게 김문수 후보가 그 채널A에서 한동훈을 따뜻한 곳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공천 주겠습니다 할 때 딱 했어요. 맞아요. 딱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김민수가 사실 저격한 대상이 그냥 한동훈이 맞아요. 왜냐면 한동훈이 그 최악을 막아야 된다라고 한 그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최악은 이미 걸러졌습니다. 그 차악은 이미 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차악은 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조경대 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여기서 재밌었던 게
최선과 차선만 남았습니다가 그게 맞아요. 지금 김문수 예.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지금 최선과 차선이라고 한 동등하게 거지. 놓지 않아요. 예. 예. 최선과 차선이다. 본인이 볼 때도 더 나은 선택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지층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지금 맺는 정치인이 김민수, 장동혁이라고 본다면은 김민수 후보의 메시지는 이게 야합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김민수 후보가 말하는 메시지는 장동혁 후보랑 더 싱크로율이 높죠. 훨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따뜻하게 모실 거예요 했는데 그때 또 그거에 조응하듯이 한동훈이 뭐 차악을 뽑읍시다 이러니까 둘이 야합하는 모양새에다가 김민수가 딱 돌을 던진 거예요. 꿈깨시라. 근데 김민수한테 뭐라 하지 못할 너무나 강력한 명분 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부 입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이 리더십을 키워가지고 당대표 제목감으로 우리가 키워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예. 장면에서 김민수와 뭐 장동혁의 어떤 뭐 유사하면서 특질이 지금 우리 네. 우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맞아요. 니즈를 네. 정확히 거기에 이제 호응하려는 모습. 우파가 지금 원하는 거는 힘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기도 좀 일사불란하게 저쪽에 그 악성 군대에 맞서서 악성 군대에 맞서려면 여기도 군대적으로 탁탁탁 정비가 돼야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가 키워봐야지 사람들도 중도도 이렇게 시선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한동훈, 장동혁 우리 저 대권 주자로 이 체급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사실 장동혁이라는 사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뭐 지방선거 때 뭐 이렇게 계속 전투가 있을 텐데 그 전투에서 패장이 되더라도 그 전투 경험을 노하우로 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전투를 겪으면서 더 많은 베테랑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황 다 알아요. 모르는 에이. 사람 없어. 우파 시민이니까 가령 이제 한동훈계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지면 이 그것도 지도부는 그냥 바로 몰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다 알아요. 전황이 이렇게 나쁜데 버티기만 해줘도 고맙다. 이런 고맙다.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게 그 노무현 사후의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수많은 선거를 졌어요. 맞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문재인이 떡하니 그냥 뭐 김어준이 뭐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팬덤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문재인이 패권을 잡기까지요 계속 졌어요. 한명숙이랑 뭐 김어준 손잡고 막말할 약간 그 김용민 막말로 맞아요. 막 지고 그게 이제 2012년 선거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 당대표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가 다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의석수를 예. 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박근혜 당대표한테 펑펑이 졌잖아요. 대선도 지고.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었고 문재인은 맨날 지던 패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박지원이 그렇게 조롱하고 문모닝하고 모르세요? 박지원이 안철수랑 당 깨고 나가가지고 호남 다 먹었던 거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버텨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네들의 패권을 그 당내에서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유승민이 냅다 그냥 헌납했을 때 그냥 고간 열쇠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만 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저쪽 진영,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말 안 할게요. 이 정말 무도한 독재 정권 그리고 저쪽 여당, 네. 그리고 뭐 또 여당의 부산물들, 뭐 조국당, 뭐 이런 당, 요런 거랑 투쟁을 하는 말하자면 당 대표 장동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싸움에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장동혁 후보는 상당히 지금 우파 진영의 그 정서적인 니즈를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행동 수칙으로 나오잖아요. 이재명 탄핵. 신난다. 듣기만 해도 신난다. 근데 이재명 탄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쪽은 김어준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재명의 최대 정적은 사실은 조국이 지금 김어준하고 문재인하고 3종 세트거든요. 그렇죠. 예, 거긴 삼각연대예요. 예. 거기다가 조국 삼합. 예. 조국 삼합.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최대 위협은 내부에선 조국 삼합이고 외부에선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탄핵이 저는 딱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좌파들은요
어차피 그 자기들의 그 극단주의적인 그런 전체적인 체제로 인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팬덤 정치의 끝이에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최순실 사태로 해서 다 모래성처럼 무너진 게 그거예요. 팬덤 정치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후계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호 경쟁을 시키면서 이렇게 튼튼한 하부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이재명과 그 김어준이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외부의 그런 그 시대적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거에는 자기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팬덤 대결로 나가가지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권력 투쟁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고 장동혁이 말하는 이재명 탄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대권 주자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고 그 자체로 뭐 중도 확장도 되는 거고 대중성도 확보해가지고 저렇게 전체주의적인 그 영포티들의 김어준 정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도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탄핵은.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님의 이제 그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문수 후보님이 자꾸 이재명 총통을 막아야 됩니다. 단결과 투쟁 이게 정말 80년대식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단결을 해요? 한동훈도 척결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결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도 그러니까 척결을 못하는데 단결을 하려면 장동혁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장동혁이 그쵸, 계속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장동혁이 내가 당대표 되면 한동훈 쳐내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장동혁이 너무 내보내겠다는 잘하는 게 어떤 뭐 주어를 지칭하지 않고 행동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행동을 지칭하니까 주간조선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겨냥? 그러니까 왜 이게- 자기들의 이게- 뇌피셜 자기들이 궁예짓을 하냐고. 직접 인용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지가 뇌피셜하고 직접 인용에는 한동훈이 없어요. 직접 인용에는 박계적 50명보다 안혜적 1명이 더 위험. 예, 한동훈, 여기다 겨냥? 띄워주세요. 장동혁, 한동훈, 겨냥, 박계적. 맨날 50명. 이런 식이야. 예. 자기들이 뇌피셜. 장동혁 입에서는 한동훈의 한이 안 나와요. 그게 정말 전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가령 이제 뭐 지금 가정적인 상황은 본인이 당권을 잡았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센 사람이 약자를 박해하는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장동혁이 주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생기는 효과는 그 한동훈이 해왔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것만 그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쳐내는 게 맞지 끄덕끄덕하게 되거든요. 보세요. 박계적 50명보다 안혜적 1명이 더 위험하다고 근데 그게 한동훈이라고 지들이 그러니까. 답을 풀어주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누구지? 지금 어. 레거시 미디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딱 그 효과예요. 옛날에 노무현이 조선일보는 없어져야 될 신문 이게 맞짱 뜸으로써 자기 체급을 그냥 조선일보급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오만한 기성 매체에 오만한 지적질에 질려 있는데 장동혁이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막 공격을 받아주는데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좀 고마운 거예요.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지 달고 네, 있고 맞아요. 얌전히 있어도 되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그 모욕과 수모와 이거를 할 낙인을 당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지층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장동혁을 이제 비판하는 논리 중에서 뭐 양지를 찾아서 뭐 갈아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깨지는 여기서 거야.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 지금 제일 힘든 가시밭길로 자기 스스로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지금 누구한테 줄 선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조직에서 어떤 2인자나 뭐 사무총장이거나 누구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는데 내가 최초로 지금 내 정치하는 거다 그랬잖아. 자기 정치를 이렇게 가시밭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고마움을 안 느낍니까? 응원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목 놓아 외쳤던 거를 들어주는 첫 번째 기성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니까 되게 거기에 고마운 거지. 우리는 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그리고 고맙고 고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미래가 있으려면 부채 의식을 남겨야 된다고요. 그게 유승민하고 오세훈의 차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때 탄핵 이후에요. 탄핵 세력으로 몰렸던 게 어쨌든 유승민하고 오세훈인데 유승민은 선거에 안 나왔어요. 자기는 대권 나간답시고 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선거, 질 것 같은 선거는 쪼리쪼리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턱하니 그냥 역선택 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쫄개들 다 당권 장악하게 하고 황교안하고 거래쳐가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근데 오세훈은 예. 오세훈은 어쨌든 광진 나와서 고민정한테 떨어져 엄청 조롱받았죠. 그런데 서울시장 됐어. 당대표도 나와가지고 떨어져서 엄청 조롱받았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어쨌든 광화문 나가서 자기 마이크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여론조사 막 이겨가지고 이겼을 때도 당원들이 어쨌든 지지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은 지지층한테 어떤 부채의식 참 저 사람 안 돼서 딱해.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 부채의식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적금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땡겨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마음에 그래도 뭐라도 하나 묵직하게 남겨야지. 해놓으면 예.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그게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고 유승민이 정말 웃긴 게 그거예요. 딱 그 탄핵 이후에 아주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구가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지. 대구가 험지입니다. 자기는 수도권의 지역구를 못 찾아.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유승민은요. 재벌 2세야. 재벌 2세인데 실제로 정치적 재벌 2세 맞아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꿀 지역구에서만 5선인가를 했는데 대구에서 그럼요. 저는 무슨 유승민을 하도 띄워주길래 무슨 수도권 중수청 이러길래 저는 수도권 내 정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구에서 다 해먹고 지금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냐면 침 뱉으면서 거기가 험지고. 비유를 하자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재벌 2세가 아버지가 사주는 슈퍼카 타고 온갖 그 사치는 호사는 다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꼰대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먹고 우와. 살기 힘들어요. 우와 비유 미쳤다. 우리 꼰대 비유 맞히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 고달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야 그럼 나와. 그쵸? 여러분 저도 저 사람 싫어요 이거야. 다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야 저기 재벌들이 참 그 악랄하고 사악하잖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 재벌 이사하기. 우리 정확히. 아버지 비유 맞추기 힘들어. 지금 실제 재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지. 몇 명 재벌 있죠. 중에서도 뭐 가령 뭐 방송국 물려받은 사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네. 토나와요. 우리 멸콩TV 함께하는 좋은 기업들 여러분이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장시원 1+1으로 지금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대장에 독소가 쌓이고 내장 점막에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서 온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네요. 이 장시원은 차전자피 순도 90% 이상인 최고급 원료이고 변비에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출시 기념 1+1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렵게 운영되는 멸콩TV와 함께 해주는 기업 제품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